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 안전 경영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 전반적인 안전 환경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주니어보드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본부 주니어보드 김윤혜라고 합니다. 평소 약간 멀게 느껴졌던 안전 경영에 대해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더불어서 안전문화 홍보에 대해서 팁을 요만큼 얻어보려고 나왔습니다. 한전의 안전경영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이민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이민철 교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한국전력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인연인가요? 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한전전력연구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전력연구원. 저희 선배님이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 저도 반갑습니다. 선배님이시네요.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 이제 한전은 안전경영 책임계획에서 2023년 안전 업무 추진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현장 작동성 강화를 통한 관행적 작업 행태 근절, 두 번째가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한 현장 수용성 제고, 세 번째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설명해 주시죠. 한전의 안전경영 책임계획을 보게 되면 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내외부 환경 변화를 분석해서 잘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한전의 특성상 전국의 사업소라든지 공사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한전 자체에서 공사를 한다기보다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함께 공사를 수행하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건설업과 유사한 형태의 공사 현장이나 안전 위험 작업에 노출되는 경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작동성 측면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시켜서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시켜주는 컨설팅과 진단 혹은 패트롤하는 역할들이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아까 현장 작동성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 같거든요. 네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현장 작동성이라는 말을 흔히들 사용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기업의 경영 마인드라든지 어떤 계획 또 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은 본사에서 안전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각 사업소 혹은 개인들까지도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되냐는 거죠. 그리고 한전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력사들이 많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사 분들까지도 같이 지침과 매뉴얼과 각종 계획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장 작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수용성이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언어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용한다라는 뜻은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서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기 주도적인 안전관리의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수용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걸 자기 스스로 지키고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맞춤형으로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하는 게 작동성,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수용성. 간단하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일종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교수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한 맞아요. 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 한전의 안전경영 활동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네. 대표적인 것이 3중 지원 제도인 것 같습니다. 컨설팅, 패트롤, 그리고 ombudsman.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제도를 제안을 하셨고 하나만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중, 2중, 3중 다중 방어 체계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경영을 하는 그런 제도로 평가가 되어질 수 있고요. 첫 번째가 컨설팅 제도입니다. 안전 컨설팅보다는 저는 진단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미리 통지를 해줍니다. 안전 전문가들 혹은 안전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은 자들이 각 사업소를 방문하고
하고 미리 통지된 상황에서 그 안전과 관련된 요소들을 잘 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나 교육, 훈련, 매뉴얼이나 지침서 관리, 또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들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특히나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소별로 안전 관리하는 수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진단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보완할 점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자체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사업소를 방문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될까? 예, 그래서 두 번째 지원 제도가 네. 페트롤 제도입니다. 아. 현장 페트롤 제도는 불시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 혹은 잘못 이행을 하거나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 수칙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전에 방문한다, 불시에 방문한다. 이게 두 제도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도는 어떤 건가요? 옴부즈만 제도인데요. 옴부즈만 제도는 다른 경영 시스템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제도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전 사내적으로는 직원들이 될 거고요. 네. 사외적으로는 수급업체뿐만 아니라 고객들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 수용성을 높여드리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사업소들을 계속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으면 확실히 탄탄한 네. 대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한전이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지식을 넓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으로는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Knowledge is power for safety.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지식을 얻는 겁니다. 지식을 얻게 되면 그것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의식의 향상에 있어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해야 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안전을 더 지키게 한다면 이것 또한 안전교육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훈련입니다. 네. 훈련은 안전교육을 통해서 내가 안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해보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작업하는 방법들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또 훈련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적격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매뉴얼이나 지침서상에 개선해야 될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훈련의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의식을 향상시키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체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넓힌다면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데는 네. 아주 좋은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아, 그런데 교수님, 저도 지난주에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라는 메일을 받았거든요. 네네. 아마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은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사무실에 복귀하는 대로 교육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다짐을. 중요합니다. 예. 이게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수급업체 교육까지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재예방 기술 지도라든지 위험성 평가 사전 교육,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전에서 협력사 교육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교육 훈련을 하고 있군요, 지금. 네. 교수님 이렇게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를 하게 되면 확실히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근로자의 수용성 측면에서는 현격한 개선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의식의 개선, 기술의 개선, 내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보이면 만족도, 성취도, 내가 그 부분에까지도 전문가가 됐다라는 우월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식적으로 좋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의 수용성이 안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근로자의 수용성뿐만 아니라 한전의 특성상 국민의 수용성도 중요합니다.
이 국민의 수용성이 최근에 들어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전의 정책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네. 정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고객에 대한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정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근로자의 안전 측면에서 보면 네. 정전 작업을 하고 교체라든지 유지 보수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슈에 있는데요. 네. 고객 차원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다 보니까 안전 차원에서는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전의 3대 주요 관리 대상이 되는 재해로는 감전, 추락, 네. 끼임 세 가지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짐 사고와 끼임 사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떨어짐 사고, 즉 추락 사고는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주들, 철탑들, 고소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소 작업들을 최대한 근절시키는 방안들이 첫 번째로 꼽혀지는 방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고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 방지 고리를 반드시 설치를 한다든지 최근에는 전력연구원에서 애자를 청소하는 로봇을 개발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고소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무인화를 시켜서 아예 원천적으로 적어도 사람이 다치지는 않게끔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의 방법들도 최근에는 개발되고 접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로봇이 올라 청소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끼임 사고가 있는데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중장비, 차량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 사이에서 사람들이 작업이 혼재했을 때 끼임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안전관리 기법 중에 4M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요거에 네 가지를 뜻한다라고 해서 4M 기법입니다. 기법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먼저 이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통제원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한 명만 뒀다라고 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겠죠. 더블 체크를 위해서 또 2~3명 정도 더 배치를 하는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네. 맨 다음에 뭐였습니까? 머신입니다. 멋이. 네, 머신은 기계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차도 보면 예전에는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봤잖아요. 그쵸.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라운드 뷰를 통해서 전체 주위를 다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전사고의 확률을 줄여드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네네네. 미디어. 미디어는 매뉴얼상 작업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새롭게 적용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받는 절차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매니지먼트는 관리하는 겁니다. 안전보건처와 같은 안전관리하는 담당자와 관리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조직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고 그것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M을 통해서 끼임 사고도 예방되고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또 직원들, 현장 작업 근로자, 심지어 고객까지 이 안전의 중요성을 좀 이해시키고 또 현실과 현장에 맞는 대책을 만드는 것, 좀 안전을 향한 길은 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힘들어도 꼭 가야 될 길입니다. 처음에는 멀고도 험하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이것이 내 것으로 체득이 되고 또 생활화 습관화가 된다고 하면 어느 순간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굳은 살이 배기듯이 내재화가 되면서 조금씩 더 쉬워진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 이후에는 안전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성과들이 가시화됨으로 인해서 성취도와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름길은 없을까요? 사실 안전을 지키는 데는 지름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애쓰는지에 따라서 빠르게 안전 수준이 올라가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단합해서 이 안전과 관련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네, 지름길에 해당되는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왔네요. 최근에 안전과 관련된 네. 캡코 골든 룰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골든 룰 상에서 보면요. 10가지 공통된 안전 수칙과 함께 송배전, 건설, 토목 등
각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맞춤형으로 골든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골든 룰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작업 계획도 수립하고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규칙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수님, 제가 사무직군이라 안전이란 말에 평소에 약간 멀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이해를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한전이는 사명감 그리고 저희가 협력회사 고객까지 생각하는 안전 경영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 우리 회사에 일하는 사람은 직군 상관없이 모두 챙겨야 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포엠 잊지 않겠습니다. 포엠, 포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너무 멋진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한전의 안전 경영 추진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배님이시잖아요. 또 더욱 특별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제가 자주 쓰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네. 한 번 한전이는 영원한 한전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다짐하게 됐습니다. 한전이 정말 안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안전을 위한 길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윤혜 대리님도 주니어 보드로서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오늘 정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처음 다짐했던 홍보에 대해서 팁을 요만큼 얻겠다는 거 진짜 이만큼 얻은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회사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안전을 향한 길이 좀 멀고도 험하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편은 안전경영 시리즈 마지막 편, 기업 문화로서 안전 문화 내용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한전 안전하자!